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도 배달했고요. 배달 수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7일 목요일 쿠팡 배달 4건 15,590원입니다. 자, 다음은 배민원입니다. 총 9건 41,790원입니다. 자, 다음은 부릉 프렌즈 총 한 건 2,901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플 3개 사용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총 수익은 약 6만원 되겠습니다. 자, 배달 수익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정리해 놓은 거 보여드리면은, 자, 9월 7일 오늘도 역시 SMD 바이크의 V7 모델로 배달했습니다. 약 20.8km 주행했고요. 배달은 약 3시간 했습니다. 제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했고요. 그래서 총 수익은 약 6만원 되겠고, 배달은 14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약 4,300원 정도가 이제 건당 배달 수수료 되겠고요. 그리고 약 2만원 정도가 이제 배달 시급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그 피크 타임만 요 정도만 이제 좀 유지를 하려고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루에 뭐 배달로 10만원 벌기 목표, 개인적인 목표 금액을 정해 두고 하긴 했지만, 뭐 10만원을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가 사실 더 많긴 했어요. 근데 뭐 그래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게 뭐 좀 더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이제 목표 금액을 매일 10만원 이제 배달 수익 내기, 그러니까 이렇게 정했다가 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나중에 뭐 내가 본업을 그만두고 뭐 컴퓨터 가게를 하던 아니면 어떤 다른 걸 하던, 이렇게 마케팅이라는 거를 조금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다. 예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거를 그냥 항상 이제 그런 거 있죠. 공부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부담감. 근데 제가 공부랑은 되게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리고 좀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은, 예전에도 배달을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를 이제 찍으려고 했거든요. 뭐 브이로그를 찍던, 뭐 배달 수익을 남기던, 뭐 어떻게든, 뭐 아니면 뭐 컬리로 이제 전기자전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뭐 컬리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유튜브를 하려고 했는데, 편집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시작을 못 하다가 그냥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냥 유튜브라는 걸 그냥 막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되긴 됩니다. 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많은 분들과 이제 댓글로 좀 소통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저한테 도움을 받는다는 분도 있고, 저도 반대로 도움을 이제 받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쁘지 않구나, 약간 이런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시작했던 유튜브가 유튜브를 이제 생각해 보면은, 마케팅도 일단은 뭔가 뭐 체계적으로 배움을 뭐 이렇게 배운다던가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다 보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은 당분간 피크 타임만 좀 하려고 해요.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처자식의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배달로 좀 돈을 벌어야 되고, 이제 배달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려는 거죠. 어차피 그 피크 타임이 끝나면은 이제 콜수도 줄고 단가도 줄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좀 버티면서 좀 한 적도 몇 번 있지만, 요즘에는 과감하게 피크 타임만 이렇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리고 오늘은 뭐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배달하면서 조금 기운이 좀 빠지더라고요. 약간 마인드가 떨어지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기로 한 시간까지는 이제 배달을 했고, 이제 배달은 9시까지 했는데,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가 다 됐어요. 이제 저희 집 후문에서 오늘 또 타코야키 하는 지인이 이제 장사를 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타코야키 맛도 보고 싶고, 뭐 지인이랑 좀 대화도 좀 하고 싶고, 이래서 조금 거기서 시간을 좀 보내고 왔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타코야키도 맛있게 또 먹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부업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푸드트럭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푸드트럭 이제 타코야키 장사도 지켜보면은 항상 거의 웬만하면 완판을 하고 다 가요. 오히려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진율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푸드트럭도 좀 음식에 조금 손재주가 있으신 음식에 이제 손맛을 좀 하시는 분들은 타코야키가 아니라 푸드트럭도 좀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은 진짜 똥손이라서 이렇게 욕심은 나지만 그래 난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의 채널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글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시다가 그 SMD 바이크 V7로 바꾸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오토바이 할 때랑 이제 전기자전거 할 때랑 수익 차이가 어떠시냐 했는데, 이제 배달 수익 차이는 크게 이제 없고, 현재 전자로는 시급 15,000원에서 17,000원, 근데 오토바이로 했을 때는 15,000원에서 22,000원 정도, 이제 이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분이 기준이 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각자 하는 지역이 다 틀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콜수와 이제 배달 수수료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게 무조건 기본값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분이랑 또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그래서 제 댓글은 이제 캡처를 안 했지만 이분한테 그랬어요. 유류비랑 뭐 오토바이 보험료 이런 거 따지면은 전기자전거가 좀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제 생각을 여쭤봤는데, 이제 오토바이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보다 더 정확하신 거예요. 두 개를 다 해보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답변해 주신 게, 꾸준히 한다면은 이제 바이크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류비는 125cc면 솔직히 크게 부담이 안 되는 편이고, 시내 기준은 리터당 35km가 평균입니다. 그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운송은 확실히 비싸지만, 이제 유상운송 보험을 들고 배달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처음 이제 가입을 하는 사람은 약 3,400만 원 정도 낸다라고 들었어요. 정확히는 잘 몰라요, 이 부분도.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자가 더 낫다고 이제 생각하시지만, 저처럼 부업이면은 책임보험, 배민 시간제 보험이기 때문에 콜양 수입 면에서는 이제 오토바이가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이제 댓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 글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차가 있고, 그 지역의 콜 양과 콜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뭐가 이게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솔직히 오토바이가 좀 더 수익이 높다라고 항상 생각은 해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중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보험을 어떤 보험을 들고 타느냐, 그러니까 요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는 타보지 않았지만 확실히 그래도 오토바이가 몸의 피로도는 덜 할 겁니다. 그거를 왜 느끼냐면은 자전거도 컬리 탈 때랑 이제 S&D 바이크 탈 때랑 그 주행 피로도가 완전 틀려요. 정말 틀려요. 그냥 요철 구간을 지나가는 그 피로감 자체도 틀리고, 그리고 이제 힘이 이제 좋으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도 또 주행 피로도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보진 않았지만 약간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도 이분한테 좀 배웠어요. 자, 일단은 제가 어제 이제 제가 뭐 물건을 판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중고 플랫폼에 뭐 중고나라나 뭐 당근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안 쓰는 중고 물품도 팔지만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새 상품을 팔게 됐는데, 알리에서 구입했던 거를 새 상품으로 팔게 됐는데 이제 잘 팔려서 제가 그거를 또 구입해서 또 팔아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분이 해외 구매 대행을 현업으로 경력 10년 차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관련된 이제 내용을 되게 자세하게 남겨주셨어요. 전 사실 이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몰랐던 부분을 또 알게 됐습니다.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면은, 이제 부업 관련 이제 말씀 중에 문제 요지가 있어서 댓글을 남겨드립니다. 현업 해외 구매 대행 경력 10년 차입니다. 알리나 아마존 등 해외에서 구매 후 국내에서 재판매할 경우 해외에서 구매자 즉 고객에게 직배송이 원칙입니다. 국내로 재고 보유 후 재판매의 경우 국내 도소매로 판단되어 국내로 제품 들여올 경우 사업자로 정상적인 수입 세관 신고 처리 후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비슷한 사례로 중고나 땡에 판매 후 문제가 되었던 셀러본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단순 몇 개 판매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대량 혹은 매출이 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제가 대량으로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대량으로 물건을 사서 놔둘 공간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뭐 대량으로라고 하면은 막 컨테이너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물생활을 하잖아요. 물테크. 그거 할 때 수족관 사장님도 중국에서 뭐 컨테이너 단위로 가져와야지 물건을 이제 싸게 가져와서 한국의 평균 시세로 팔면은 이제 조금 순이익이 많이 남는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은 몰랐죠. 세부적인 내용은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대량으로 하지는 어차피 못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모르고 계속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겠죠. 뭐 벌금을 낸다던가. 근데 이제 알게 됐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한 이야기를 들은 분들 중에 혹시 저와 같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려고 했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꼭 하시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개 팔아보긴 했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말씀처럼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사업자도 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절차들이 있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현역 경력 10년 차면은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찾아뵙고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이쪽 계통의 일이 어떤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런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의 댓글을 좀 볼게요. 차팡을 하다가 전기자전거 구매해보려고 하던 중 SMD 바이크가 마음에 들어서 검색하고 들어왔습니다. 전기자전거로 배달 시 자전거 도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으신가요? 그게 가장 두렵네요. 매번 묶어둘 수도 없고요. 그리고 혹시 배달 가방 달아놓으면 집에서 혼자 쉽게 뗐다 달았다 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미관상 예쁘지 않다 보니 레저용으로 탈 시에는 떼고 싶어서요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 웬만한 거는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이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댓글을 못 달아드린 것도 있을 거예요. 예, 제가 항상 체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몰아서 댓글을 좀 달아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댓글을 못 달아드린 분이 있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자, 일단 참고해 주시고, 자, 이분도 제가 댓글은 달아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퀄리를 새 자전거로 구입했었고, 그리고 SND 바이크도 새 자전거로 구입을 했어요. 새 자전거를 구입했으니까 되게 불안하잖아요, 사실. 자, 그래서 퀄리 같은 경우는 그 네울림이라는 경보기를 구매해서 장착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퀄리는 처음에는 집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배달할 때 집에서 가져서 갖고 나가고, 이제 배달 끝나면 집에 갖고 들어와서 집에다 놔두고. 근데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지하 주차장에다가 놔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다 놔둘 때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제 네울림 경보기를 동작시키고, 그리고 이제 바퀴에다가 자물쇠도 하나 걸어 놓긴 합니다. 근데 그냥 평상시에 잠깐 다닐 때는 안 해요. 그리고 배달 다닐 때도 아예 안 합니다. 네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진짜 이게 써보고 와, 이런 제품이 있구나 라고 놀랄 정도로 되게 엄청나고 강력한 경보기인데, 이제 살짝 건드리면은 막 경보가 울려요. 근데 처음에는 건드렸을 때는 살짝만 나는데, 계속 건드리면은 계속 엄청나게 경보가 울립니다. 그래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네, 가져갈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거를 왜 안 쓰냐면요,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업이니까 저녁에 배달하잖아요. 엄청 울려요. 저희가 배달하는 곳이 보통 골목길에 원룸 단지나 단독주택 단지나 아니면은 아파트 단지나 뭐 이런 데다가 자전거를 세우고 이제 배달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그때 경보기를 설정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삐리릭 하고 울립니다. 그 소리 자체가 엄청 쩌렁쩌렁해요.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서 하잖아요. 그 동네 개들이 다 짖어요. 다 짖고 난리가 납니다. 막 메아리가 막 울리고. 그래서 그거 처음에는 내 자전거가 더 소중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몇 번 사용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진짜 민폐다. 완전 민폐다. 그래서 안 씁니다. 네. 안 써요. 그냥 저희 동네 제가 주차하고 이제 자전거 주차하고 올라갈 때만 경보기를 동작시키고 그 외에는 아예 안 써요. 근데 가끔 경보기 동작시키는 것도 까먹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아무튼 그거는 선택이신데 몇 번 하다 보면은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하게 될 거예요. 정말 자전거 훔쳐가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방수 관련돼서는 제가 한번 이제 그저껜가 그 폭우를 만나가지고 비를 쫄딱 맞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때 이후에 SMD 바이크의 V7 모델 방수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겸사겸사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야외에서 한번 찍어서 이제 SMD 바이크의 방수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건데, 일단 좋습니다. 일단은 배터리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순정 배터리 있는 데는 정말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 자전거 바디와 배터리 단자가 이제 접촉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물이 들어가면은 그 뭐 쇼트가 나거나 문제가 되겠죠. 근데 순정은 정말 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 순정 배터리는 진짜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 솔직히 보조 배터리는 요즘에 많이 출시되는 그 약간 슬롯식 그런 장착 방식이에요. 다 똑같은 방식인데 조금 솔직히 걱정은 됐어요. 그날 폭우를 맞은 날 솔직히 걱정은 됐거든요. 25A짜리가 쇼트가 나서 터져버리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살짝 그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그날 바로 배터리를 빼지도 않았어요. 배터리 빼다가 혹시라도 발견하지 못한 물방울 같은 게 이제 배터리 접속 단자 쪽에 이제 닿아서 혹시 쇼트를 유발할까 이런 걱정 때문에 바로 이제 배터리 분리도 안 했었는데 한 2시간 1시간 반인가 2시간 있다가 이제 배터리를 분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젖은 흔적이 없어요. 배터리 단자 쪽에. 그리고 그 배터리 슬롯 안쪽도 물이 전혀 스며들지 않았더라고요. 그 엄청난 폭우를 맞았는데도.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이거 보조 배터리를 구입할 때 이 순정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경험을 해봤고,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슬롯식이니까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S&D 바이크 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폭우 속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모르죠. 저 같은 경우는 약 한 15분 정도 비를 맞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15분, 20분? 뭐 길어야 20분? 근데 뭐 30분 이상? 뭐 몇 시간? 만약에 비를 맞았다. 그랬을 때도 이제 이상이 있나 없나 뭐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지만, 뭐 솔직히 그것 때문에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셀프 세차장 가서 고압수로 쏠 수도 없고, 그러다가 고장나면은 생돈 나가니까 그런 테스트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제가 그저께 폭우를 만났을 때 방수는, 배터리 쪽 방수는 완벽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방수 얘기는 다른 분이 댓글 남겨주셨던 거고,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자전거 보안이랑,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자전거 이제 짐바지 렉에 배달통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냐 이걸 물어보셨는데, 제가 방수를 다음 분 거랑 헷갈려서 방수를 먼저 얘기해 버렸네요. 그 정도로 방수에 대한 그 머릿속에 퍼센테이지가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었나봐요. 아무튼 방수 좋고, 자, 그 배달렉에 V7 모델의 순정 배달렉에 이제 그 위에다가, 순정 배달렉 위에다가 또 배달렉을 또 하나 올리죠. 배달 가방을 고정시키려면은. 그리고 그 배달렉 위에다가 배달 가방을 또 고정시키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냐? 일단은 제가 해본 걸로는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더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요, 우니클립이에요. 그러니까 우니클립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순정 자전거 이제 짐바지 렉에 쉽게 그 물건들을 탈부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우니클립이라고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지 이야기한 거를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우니클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니클립도 V7을 구매하면서 샀어요. 사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V7이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이쁘고 이러니까 평상시에도 좀
가까운 데 갈 때는 차를 사용하지 말고 이제 V7을 좀 타고 다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 저도 우니클립으로 탈부착을 하면서 타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순정 그 V7 그 짐바지 렉에 우니클립 장착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우니클립은 사용이 안 됩니다. V7 모델에. 다른 어떠한 더 좋은 제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니클립이 안 돼서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저는 그냥 아예 고정을 해버리고 가방을 안 떼고 그냥 타고 있습니다. 배달할 때만 타고 있어요. 네. 일단 그래요. 그래서 V7에 우니클립 달려고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해봤습니다. 절대 장착이 안 돼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제 채널에 달려있던 이제 댓글 중에 몇 가지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의 댓글이 있어서 일단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26분이 다 돼가고 있어서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길어질 거 아는데도 이야기를 했던 게 뭐 제가 실수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 공유했을 때 좀 더 저처럼 몰랐던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그런 부분들일 것 같아서 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처럼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셨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V7 관련돼서도 이제 몇 가지 이야기했던 거, 구매를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구매를 했는데 이제 몰랐던 부분이나 이렇게 몰랐는데 알게 됐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일단 뭐 그렇고요. 뭐 이제 너무 길어졌으니까 더 이제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